서울대학교 수학과가 주최한 양자정보학 세미나는 무더운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대학의 가장 큰 강당은 학계의 쟁쟁한 인물들로 가득 찼고 양자물리학과 이론 수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뒷문으로 들어와 비상구 근처 가장 구석진 좌석을 조용히 찾아가는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여성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김미래, 37세, 공과대학 건물의 청소부는 오늘 오전 근무를 쉬고 한 달 동안 고대에 온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녀에게 수학은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존재의 일부였고 서울의 중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삶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 여성은 저렴한 원룸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밤마다 앉아 길거리에서 주운 낡은 책에서 대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무대 위에서는 박정호 교수, 응용수학과의 학과장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엄격함과 오만함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있어 가장 뛰어난 학생들조차 그의 이름이 불릴 때면 긴장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양자 암호화 시스템 최적화에 있어서 라만 가설의 응용에 관한 것이었다. 미래가 무료 도서관에서 잠깐씩 훔쳐 읽은 초기 논문들에서 접했던 주제였다. 박 교수가 단상에 올라가자 강당 전체가 즉시 조용해졌다. 그는 라만 가설과 현대 암호화 알고리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의 언어는 날카롭고 빠르며 방 안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단어를 받아 적었다. 그녀는 질문할 권리도 참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지식의 조각들을 조용히 흡수할 수만 있었다. 이곳에서 모두의 눈에 그녀는 학자들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은 이름 모를 청소부에 불과했다. 발표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했다. 어떤 이는 스펙트럼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 어떤 이는 양자 보안에서의 응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식은 바다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미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시간이 없었지만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줄에서 두 학생이 속삭이며 웃음소리가 나다가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에 곧 사그라들었다. 미래는 냉소적인 말들을 또렷이 들었다. 왜 청소부가 양자수학 세미나에 와? 길을 잃었거나 무료 식사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 말들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강의실을 지나며 물통과 대걸레를 들고 다닐 때마다 따라오는 평가하는 눈길, 입술을 오므리는 표정,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이미 너무 익숙했다. 미래는 가방 속에 낡은 노트를 꽉 움켜쥐었다. 수년 동안 수학은 그녀에게 탈출구 같은 존재였다. 딸이 한밤중에 열이 나거나 월세가 밀리고 급여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을 때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근무 시간이 그녀를 지치게 할 때 어려운 수학 문제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에는 숫자, 정리, 엄격한 증명만 있을 뿐 누구도 그녀의 출신이나 신분을 묻지 않았다. 휴식 시간이 끝난 후 박 교수가 무대로 돌아왔고 그의 얼굴은 더욱 엄숙해졌다. 뒤쪽 대형 스크린에 그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21세기 양자 보안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그 방법은 함수 공간과 라만 가설의 경계 조건에 관련된 복잡한 변환을 중심으로 했다. 미래는 한번 훑어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작은 오류였지만 실제 적용 시 전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강당을 둘러보며 도전을 찾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가장 똑똑한 학생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하거나 입술을 꽉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강당의 공기는 복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도 그와 같은 상징적 인물의 오류를 지적할 용기가 없었다. 미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침묵을 지킨다면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말을 한다면 강당 전체의 경멸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질 것이다. 아무도 자격증도 지위도 없는 사람이 감히 교수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귀에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방금 제시된 방법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끝없이 긴 침묵의 순간이 지나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모든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미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펜을 꽉 쥐었다. 멀리 구석에서 사람들은 이미 속삭이기 시작했고 비웃으며 이 격식 있는 세미나에 그녀의 부적절한 존재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소리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한 가지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지금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닥을 닦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녀는 엘리트들로 가득 찬 강당 가운데서 손을 들었고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대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 무거운 방 안에서 이름 없는 가난한 노동자가 어둠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미래가 손을 들자 강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놀람이 퍼져나가 조롱의 속삭임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순간이 늘어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 감추기 힘든 비웃음. 단상에서 박정호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침묵을 깬 여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짧고 건조하게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과 소속 학과를 물었다. 미래는 간결하게 대답했고 자신의 현재 직업을 숨기지 않았다. 비웃는 소리가 자존심에 칼을 내리치듯 울려 퍼졌다. 청소부가 최첨단 양자 주제에 관해 박사, 교수, 우수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농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박 교수는 마치 모든 강당이 그 부조리함을 기억하길 바라는 듯 강조하는 어조로 그녀의 직함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칠판으로 올라오라고 강조했다. 예의의 껍데기로 포장된 초대지만 함정과 모욕이 가득했다. 조용한 흥분의 물결이 강당을 빠르게 휩쓸었다. 사람들은 공개적인 모욕,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싼 교훈을 기대했다. 몇몇 학생들은 세미나의 가장 재미있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살짝 휴대폰을 앞으로 가져왔다. 미래는 일어서서 한 걸음씩 칠판을 향해 방 전체가 세우고 있는 말없는 도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손은 남아있는 작은 힘을 붙잡는 듯 낡은 노트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 앞 칠판에는 박 교수가 이미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써놓았고 미로처럼 빽빽하게 얽힌 기호들이 있었다. 박 교수는 크게 말하며 이 문제는 이해하기 쉬우니 모든 수준에 적합하다고 하며 의도적으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미래는 조용히 방정식을 바라보며 이 유형의 문제를 공공도서관에서 빌린 오래된 복사본 책을 통해 이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음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공간은 답답해졌다.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곧 다가올 창피한 순간을 기다렸다. 박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이미 이 결말을 예상한 것처럼 만족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다. 미래는 조용히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서두르지 않았으며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변환들이 명확하고 깔끔하며 단순하게 이어졌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그녀가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기이한 침묵이 퍼지기 시작했다. 비웃음이 점차 줄어들고 조롱하는 시선이 무너졌다. 미래는 계속해서 한 단계씩 풀이를 그려나갔고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작은 길을 통해 사람들을 빽빽한 숲속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다. 앞쪽에 앉은 몇몇 학생들은 각 변환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참관하는 몇몇 강사들도 칠판의 각 기호를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모욕을 시작한 박 교수조차도 풀이가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몇 분 만에 미래는 문제를 완성했다. 그녀는 칠판 가장자리에 분필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평온한 눈빛으로 강당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긴 순간이 방 전체를 감쌌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놀란 눈빛들, 놀라움으로 살짝 벌어진 입들. 박 교수는 칠판으로 다가가 마치 자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권위를 붙잡기 위해 작은 실수나 오류를 찾으려는 듯 각 변환줄을 응시했다. 오류는 없었다. 풀이는 단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수학적 직관과 섬세함을 보여주었다. 박 교수는 마지못해 돌아와 답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미래의 풀이를 깎아내리며 기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려 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권위를 되찾으려는 약한 시도였다. 강당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 짧은 대화로 바뀌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경멸해서 이제는 그 속에 호기심, 심지어 은밀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박 교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칠판을 지우고 현재 양자 연구에 더 가깝고 더 고급스러운 또 다른 문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도전이 제시되었고 이번에는 미래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그의 지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칠판에 복잡한 양자기호, 교활한 비선형 변환이 있는 긴 방정식이 나타났다. 학생들을 위한 문제도 독학한 사람들을 위한 문제도 아니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미래에게 쏠렸다. 더 이상 웃는 사람도 조롱하는 사람도 없었고 공기 중에 조용히 배달린 질문만 남았다. 그녀가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을까? 박 교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미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고 암시했다. 또 다른 함정, 또 다른 도전이 강당 한가운데 세워졌고 약한 자는 차가운 군중의 시선 아래 부서질 것이다. 미래는 칠판 앞에 가만히 서서 문제를 바라보며 숫자와 기호가 마치 그녀가 지친 몸을 낡은 연습지 위로 떨어뜨릴 때처럼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밤들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쏟아지게 했다. 멀리서 호기심 어린 시선과 기대감이 섞인 시선들이 여전히 그녀를 향해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격려의 말 한마디도 내밀어진 손 하나 없이 오직 너무 오랫동안 경멸당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의 약한 자신감과 자부심만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는 다시 한번 칠판으로 다가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망설이지 않았다.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정호 교수가 방금 써놓은 새로운 방정식 앞에 김미래가 서 있을 때 강당 내의 공간은 무겁게 느껴졌다. 탈출구 없는 미로처럼 낯선 기호들이 서로 밀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대학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순수한 양자 수학이었고 마지막 학년의 연구 학생들조차 조심해야 하는 지식이었다. 미래는 기호줄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조용한 혼란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 문제에서 즉시 친숙한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호는 그녀가 독학한 범위를 벗어났고 차가운 감각이 의식을 따라 기어갔다. 그녀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살짝 웃는 소리, 실패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매달린 판결처럼 명확하게 들었다. 박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오만한 미소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균형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청소부가 이런 어두운 수학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확신한 것이었다. 미래는 손에 분필을 꽉 쥐고 망설임이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다.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강당에서 오는 동정의 시선을 견디는 것. 오늘의 굴욕을 잊고 이 대학의 긴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
하지만 다른 기억이 밀려왔다. 그녀가 우연히 양자 암호화 이론에 관한 짧은 논문을 읽었던 더운 여름 점심시간 도서관에서. 그 논문에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언급되었다.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호한 개념들이 이제 칠판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기호와 연결되는 것 같았다. 어두운 미로 속에서 가느다란 실이 나타났다. 미래는 그것을 붙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변환을 적용하면서 첫 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다. 강당은 숨을 멈췄고 처음의 속삭임은 잠잠해졌다. 모든 사람이 칠판의 각 분필 표시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름 없는 여성의 불가능한 문제와의 조용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조차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몇몇 강사들은 호기심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미래는 가장 복잡한 구비를 통해 문제를 한 단계씩 이끌어 나갔다. 하지만 문제의 중간에 이르자 그녀 앞의 길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변수들이 꼬이며 고전적인 방법이 갑자기 효과가 없어졌다. 진정한 막다른 골목이었다. 강당은 약간 요동쳤고 누군가가 이제 끝이라고 속삭였다. 박 교수는 냉담한 미소가 서서히 돌아오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는 마치 미래의 손에서 분필을 다시 가져가려는 듯 칠판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미래는 중단된 변환을 응시했다. 시선을 떼지 않고 그녀는 두통이 머릿속을 따라 달리는 것을 느꼈고 기억이 과거에 읽었던 것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낡은 논문에 작은 단락이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비선형 접근에 대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정형화된 길을 따르지 않는 방법. 미래는 분필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대입법을 그렸고 오래된 패턴을 깨고 강당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제를 전환했다. 방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고 기호들이 정돈되고 일관되게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복잡한 숲 한가운데서 길이 열렸다. 막막해 보였던 문제가 이제 서서히 해결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변수들이 분리되고 양자 함수들이 고립되어 단순화되었다. 미래의 각 변화는 마치 박 교수가 세운 견고한 벽을 부수는 망치 같았다. 앞줄 좌석에서 서울대학교의 여교수가 살짝 몸을 기울여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가벼운 고개 끄덕임, 좌석 사이로 스며드는 놀란 시선들. 미래는 이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칠판 위의 분필 소리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 소리만 들었다. 더 이상 속삭임도 조롱도 없이 오직 점차 형성되는 문제와 해결책만 남았다. 박 교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변환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미래가 취한 각 단계, 그녀가 수행한 각 변화는 너무나 정확하고 일관되어 어떤 틈도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미래가 마지막 단계를 완성했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완벽하고 깔끔하며 창의적인 특성이 돋보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칠판에 명확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찾아냈고 노련한 교수가 발표한 것보다 더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강당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파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목격했음을 알았다. 박 교수는 칠판에 더 가까이 다가가 각 줄의 기호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각 단계를 검사하며 반박할 작은 실수나 손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의 표정은 더 불편해졌다. 오류가 없었다. 그가 강당 전체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던 청소부 여성이 방금 분필 한 개와 그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지성만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질서가 뒤집힌 것 같았다. 한때 비웃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강사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답답한 공기 속에서 의심과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 스며들었다. 미래는 칠판 옆에 분필을 내려놓고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늘 속에서 살면서 감히 꿈꾸지 못했던 문턱을 방금 넘어섰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말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정호 교수는 칠판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다. 강당 전체가 낯선 분위기에 휩싸였고 처음의 경멸은 점차 경외로 바뀌고 있었다. 불안감이 방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었고 한때 실패를 조용히 바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침묵이 더 길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박 교수는 빠르게 칠판을 지웠다. 급한 손길로 흰 분필 가루가 흩날렸다. 그는 자신과 연구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첨단 양자 암호화 시스템에 대한 최신 연구에서 나온 더 어렵고 깊은 다른 문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다시 한번 복잡한 기호들이 칠판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더 이상 익숙한 모습을 띠지 않았다. 미지수들은 새로운 기호로 암호화되었다. 변환 방법들은 더 이상 일반 교과서나 심지어 대학원 수준의 책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최고 전문가들의 영역이었고 새로운 세기를 위한 응용 수학과 함께 살고 숨쉬는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강당은 숨을 멈췄고 더 이상 조롱의 소리도 비웃음도 없었고 오직 조용한 기다림만 있었다. 새로운 도전은 이번에 단지 미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금이 가고 있는 박 교수의 체면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박 교수는 미래를 힐끗 바라보며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냉담하게 초대했지만 이번에는 조롱의 흔적도 없었다. 그것은 도전과 경계가 섞인 진정한 초대였다. 미래는 새 문제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낯선 기호의 줄들은 그녀 앞에 높이 세워진 거대한 성벽 같았다. 그녀가 독학했던 친숙한 공식도 쉽게 풀리는 논리적 모델도 없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기호, 첨단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수학 모델이었다. 가벼운 의심이 미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그녀의 오랜 어려운 세월 동안 짝인기식 독학의 능력밖에 있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은 더 이상 경멸적이지 않았지만 많은 희망도 담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결말을, 방금 짧게 반짝였던 이상한 꿈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교수는 천천히 한쪽으로 물러섰고 과도한 도전 앞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여성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문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고 아무도, 심지어 우수한 대학원생들조차 하나의 세미나 동안 이것을 풀 수 없을 것이다. 미래는 칠판을 주시했고 복잡하게 얽힌 기호들, 모든 일반적인 변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을 바라보았다. 1분, 2분, 3분.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다. 미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손을 내리지 않았다. 한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방의 무거운 숨소리, 급하게 필기하는 누군가의 연필 소리, 그리고 어두운 폭풍우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들을 수 있었다. 양자 시스템의 불규칙한 접근에 관한 오래된 논문에 대한 흐릿한 기억의 단편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 방법은 교과서에 없었고 정식으로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그녀 앞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 미래는 분필을 들어 올렸고 빠르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작은 기호들,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일관된 논리를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한 변환들을 하나씩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몇몇 시선은 찌푸려지고 몇몇 얼굴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변환이 서로 이어지고 변수들이 점차 혼돈에서 분리되자 놀라움이 퍼졌다. 미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녀는 확립된 단계를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비선형 기술, 타차원 최소화 원리에 기반한 비대칭 변환 방법, 새롭고 낯설지만 논리적으로 완전히 엄격한 접근법을 사용했다.
최고의 교수들이 똑바로 앉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칠판의 각 분필줄을 따라갔다. 몇몇은 살짝 메모를 하고 만년필이 종이 위에 닿고 흥분으로 떨리는 글씨가 적혔다. 박 교수는 마비된 듯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칠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 변환들을 인식했다. 그는 미래가 하고 있는 것이 요행이 아님을 이해했다. 이것은 혁명적인 접근법이었고 심지어 그가 제시한 문제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미래가 마지막 변환을 적용했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으로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단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완전한 해결책이 모두의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순간을 깨뜨리지 않았다. 미래는 칠판 가장자리에 분필을 내려놓고 그녀는 완성된 문제를 바라보며 가슴에 조용한 평화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박 교수는 칠판으로 올라가 그의 시선은 각 줄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는 각 단계, 각 변환을 하나씩 확인하며 작은 오류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가 핵심 변환줄에 손을 올리고 미래가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간결하게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보았다고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놀라움의 속삭임이 강당을 휩쓸었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에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리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미래는 홀로 서 있었고 조용하지만 산처럼 견고했다. 학위도 필요 없고 직함도 필요 없이 오직 진정한 지성만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당 전체가 여전히 놀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순간 앞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진 부교수, 국립수학연구소의 유명한 양자 전문가가 일어서서 시선을 칠판에서 떼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타카하시 방법이라고 선언했다. 지난달 국제수학저널에 갓발표된 기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연구그룹 몇 곳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 강당 전체가 벌집처럼 소란스러워졌다. 대학원생들이 속삭였고 강사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들. 미래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사용한 방법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몰랐고 그것이 학계에 불과 몇 주 전에 등장했다는 것도 몰랐다. 박 교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 방법을 알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는 듯이 물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서 지도를 받았는지, 어떤 연구 그룹에 참여했는지. 미래는 고개를 저으며 구부러질 수 없는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연구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고 단지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짧은 길을 스스로 찾아냈을 뿐이다. 다른 침묵의 물결이 다시 방을 휩쓸었다. 더 이상 웃는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없었고 오직 놀라움만 남았다. 일반 노동자 출신의 여성,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큰 지성들도 여전히 더듬어 길을 찾고 있는 영역에 손을 댔다.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공부한 자료, 읽은 논문에 대해 물었다. 미래는 딸이 잠든 후 원룸에서 밤을 보내내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빌려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하나씩 공식을 탐색한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무료 학습 웹사이트, 전문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각 변환 뒤의 패턴을 꾸준히 찾아내며 반복해서 본 외국 강의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했다. 뒷좌석의 한 학생이 갑자기 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청소 일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왜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는지? 그 질문에 강당 전체가 멈췄다. 미래는 그 어리둥절한 얼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삶이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세의 아이를 낳고 제 삶의 유일한 남자가 사라졌을 때
사회보험이 있고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급여가 있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꿈이 있다 해도 그것은 식사, 청구서, 아플 수 없는 긴 밤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들이 강당 한가운데 무거운 망치처럼 떨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너무나 벌거벗은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익숙한 차가움과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오늘 세미나에 오게 했는지?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낯선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 한 단어 한 단어 필기하게 했는지? 미래는 평생 그녀와 함께한 단순함으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학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삶이 아무리 힘들게 그녀를 억압하더라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식이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도 그녀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으며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그 방에서 일어났다. 지위, 학위, 출신에 의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이 갑자기 금이 갔다. 한때 그녀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박 교수는 물러섰고 미래에게 칠판의 공간을 남겨두었다. 그는 더 이상 제안이나 도전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시험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고 손에는 분필이 그녀가 방금 깨뜨린 미완성 문제 앞에 그녀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익숙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당 때문이 아니라, 지켜보는 시선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좁은 원룸의 긴 밤들, 차가운 학교 마당에서 빗자루를 밀고 다니던 아침들,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경멸의 시선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때문에 미래는 분필을 더 단단히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꺼지지 않은 열정으로 문제에 다시 맞섰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한 조용한 약속,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답답한 강당 한가운데서 외로운 여성이 다시 한번 어떤 편견도 꺾을 수 없는 지성과 용기로 칠판에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정말로 시작되었다. 김미래는 칠판 앞에 서서 미완성인 기호줄들을 바라보았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 순간에 사로잡혔고 평범한 여성이 이 방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분필을 들었다. 다음 변환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학문적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전적인 선형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차원 공간 최적화 기술을 사용했다. 양자역학과 이론 수학에 깊이 정통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칠판을 가로지르는 분필선이 깔끔하고 날카로운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미래는 교차하는 미지수 시스템을 개별층과 그룹으로 분리했다. 각 단계에서 그녀는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과 최적의 축약 방법도 찾아냈다. 숙련된 장인이 원석을 걸작으로 조각하는 것처럼 강당 전체에 분필 소리가 울렸고 무거운 긴장감이 뒤섞였다. 일부 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대화하기 시작했다. 회의적인 시선들이 점차 숨길 수 없는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가까이 앉은 학생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나중에 이야기될 역사적 순간을 빠르게 촬영했다. 이수진 부교수는 각 변환 단계를 조용히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우 잘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보, 가장 숙련된 연구자들조차 이처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새롭고 섬세한 관점이었다. 미래가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 때 몇몇 강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박 교수가 제시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분기점을 열고 있었고 현재 양자 암호화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등호를 쓰고 작고 깔끔한 프레임에 최적화 값을 두었을 때 강당은 침묵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다. 실망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일상적인 틀을 벗어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무거운 침묵. 미래는 분필을 내려놓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칠판에 밝게 빛나는 해결책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수진 부교수가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그녀는 칠판으로 다가가 핵심 변환을 가리키며 그것이 세 개의 양자 변환을 단 한 번의 최소화로 결합한 단계라고,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제안되었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없던 일이라고 선언했다. 속삭임이 격렬하게 폭발했다. 학생들은 서로를 둥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사들은 경탄과 혼란이 섞인 표정을 교환했다. 박 교수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고 그의 깊은 눈빛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미래의 방식이 정통적이지는 않지만 타당해 보인다는 평가를 억지로 내놓았다.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명예를 붙잡으려는 약한 시도. 하지만 이수진 부교수는 그것을 쉽게 지나가게 두지 않았다.